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야상담소 진행의 도하나. 양봉사스 이주연입니다. 네, 오늘 양봉샤스 이주연 해결사님과 함께 신나게 심야상담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도 심야상담소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릴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행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힘차게 좀 심야상담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해결사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심야상담소 오픈합니다. 네, 심야상담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1612번이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들 싹 다 해결해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요. 서울경제TV 채널 열어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놀러오세요. 네, 월요일을 여는 우리 양봉샤스 이주연 해결사님과 함께 심야상담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니 근데 양봉샤스라는 이름을 딱 걸고 나왔는데 오늘 우리 시장이 사흘 만에 조금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시장 여전히 강하지만 걱정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 외인들 매도세가 2조 한 4천억, 2조 넘게 이렇게 나왔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2조 4천억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이제 9천억 정도 매도세 외인들에게 출하됐고 고스란히 개인들이 그 물량을 받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제가 주식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2조 넘게 매수를 하는 거는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그만큼 이제 시중에 매수 대기 자금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약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5일 이평선을 한 달 동안 처음으로 이탈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들어서면서 외인들의 지속적인 매수세로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약 16.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처음으로 지금 5일 이평선을 한 달 동안에 깨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 보통 이제 단기 이평선인 5일 이평선을 깨게 될 경우에는 시장이 이제 조정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특히나 강하게 상승하면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울선 이탈은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차트 보시는 것처럼 지수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고 한 4일 정도 박스권의 흐름을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오늘 시가부터 이제 상승하면서 조정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뭐 주봉상의 흐름이라고 본다 하면 단기적인 조정으로 좀 끝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지만 한 달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던 5일 이평선을 오늘 이탈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내 증시가 미증시를 약간 선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네. 계속 한 달 정도 계속 그런 식으로 움직여 왔는데 네. 오늘 미증시 조정이 나온다면 일단 내일은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 높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단기 이평선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서 상승세 강했기 때문에 조정 당연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조정을 좀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 내년도 장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바닥권에서 천천히 주워가시는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 보신다면 이번 조정도 괜찮은 아름다운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 높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된 자에게는 이렇게 흔들리는 장도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다 이야기를 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 대한 뷰 잘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시장 이야기를 봤으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노래 궁금증으로 바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오늘 노랑이 분들은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셨을까요? 바로 역시나 물류 관련주 중에서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지만 꼽힌 건 테림 포장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는데 테림 포장을 꼽아주셨는데요. 바로 여쭤볼게요. 네, 제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아침부터 빠르게 튀어주면서,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제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뭐 택배 물량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택배를 보낼 만한 그 상자가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동시효과부터 튀어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노라이 분들은 테림 포장이 궁금하셨대요. 이렇게 많이 하루 만에 오른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포장지 관련주들은 제가 한두 달 정도 전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힌트를 드렸군요. 네, 그때 이제 바닥권에서 주가가 이제 한 단계 올라오면서 이제 상승 흐름을 보였었고요. 그 당시 이제 같이 언급드렸던 섹터가 이제 포장지 관련, 그러니까 제지 관련주들하고 그리고 창투사 관련주들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섹터 내에서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 우상향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 섹터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나머지 섹터들은 이미 뭐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고 있던지 아니면 완전 바닥권에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모멘텀 투자를 할 때 지켜볼 만한 섹터는 제지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창투사 관련 섹터인데요. 뭐 창투사 관련 섹터는 일단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네, 오늘은 제지 관련해서. 제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부산 같은 경우는 3단계로 격상됐고 그러니까요. 서울도 지금 2단계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확진자들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배달 아니면 온라인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저희 어머니 세대들조차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주문을 하고 하시는 부분들이 익숙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지 관련해서 이제 수요가 좀 폭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거기에 반응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최근에 11월 달에 여러분들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 이렇게 좀 많이 올랐는데요. 그렇죠. 지수를 견인했죠. 네, 그 사이에 잘 보시면 중소형 섹터들에서는 치료제 관련주, 백신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섹터 내에서 이렇게 언택트 뭐 관련주들 그리고 포장지 관련주들, 네.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순환매 돌듯이 오늘은 뭐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이 쫙 올랐으면 그렇죠. 다음 날은 이제 뭐 포장지 관련주들이 오른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섹터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제지 관련 섹터들, 그러니까 포장지 관련 섹터들은 아직까지 큰 시세를 내고 지금 조정이 나와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새로운 섹터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순환매 흐름에 새롭게 편입된 흐름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3월 달 코로나 이제 바닥치고 이후에 주가들이 급등을 할 때 치료제나 제약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올라가고 온라인 교육도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포장 관련 섹터들은 아직도 바닥권에서 이제 겨우 뭐 한 2배 정도 오른 요 정도 흐름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들이 조금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테림 포장은 아무래도 제가 뭐 방송에서 이렇게 좀 추천도 드리고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요. 관심을 좀 더 가지시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거래량을 보게 되면 좀 상당히 크게 나온 편인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관련된 섹터들 내에서의 순환매가 돌게 된다면 테림 포장이나 아니면 이제 이 제지 관련주들은 내일 한번 시세를 주고 또 조정을 살짝 거쳐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류 관련주들 안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온라인 주문이 많아지면 뭐 창고라든지 이렇게 물류 사업을 하는 회사들도 당연히 잘 될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요. 택배 관련된 종목들도 바빠지겠네요. 네, 그래서 그 관련주들은 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보신다면 단기적으로 승부하기에는 괜찮은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림 포장에 대해서 많은 노랑이 분들이 궁금해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해결사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노랑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있으시죠? 이쪽을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노랑이 궁금증 마무리를 짓고요. 그러면 저희는 네 종목을 부탁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심야상담소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전화 023153-1611-2611-2번이고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지금 현재 서울경제TV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놀러오세요.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위해서 달려갈 텐데 우리 양봉샤스 이주연 해결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결의를 다지고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요. 문자 도착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종목을 갖고 계시네요. 셀리버리 갖고 있습니다. 13만 5,200원에 50% 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수익 중이세요. 근데 비중이 너무 크시고 오늘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 같긴 한데 해결사님, 셀리버리 어떻게 해볼까요? 자, 안 좋게 좀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네. 네, 일단 매수하신 자리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가격대에 딱 들어가셨어요. 이제 시세가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슬롭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위치에서 돌파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아쉬운 부분이 고가권에서 지금 25만 원을 한 두 번을 터치를 해줬거든요. 이게 이제 쌍봉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책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보통 고점 신호로 이렇게 활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관가하고 넘기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 하면 현재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박스권 횡보하다가 지금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조정을 다 기다리신다고 하신다면 16만 원 부근까지도 좀 기다려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바닥권의 저점 구간에 이렇게 이제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 본다면 한 17만 원 부근 여기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한번 나올 정도 높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요 가격대 부근에서 제가 17만 원 그리고 16만 원대 요 가격대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준다 하면 다시 한번 20만 원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겠고 여기서 반등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주가 좀 많이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25만 원 갔을 때 수익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팔기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비중을 한 절반 이상, 3분의 2 이상은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남은 비중만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선을 그어보면요. 이 저점을 확인을 하면서 기간 조정 조금 더 거쳐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추세선 부분까지 밀릴 때는 내년 1월 달 그때 부근쯤에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 높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이제 내년에 JP모건 컨퍼런스가 1월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항암제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비중 50%는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반등이 나온다면 비중을 좀 분할로 줄여가시면서 수익을 이제는 좀 챙길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제 첫 종목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수익이 나고 있는 만큼 비중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조금씩 챙겨가면서 보는 입장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상담 문자로 또 가볼까요? 이오플로 가지고 있습니다. 44,5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이오플로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잖아요. 네. 이런 종목을 또 공략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일단 신규 상장주라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분석으로 조금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실적 자체가 없어요. 그냥 매출도 거의 없는 회사고 뭐 실적도 지금 뭐 거의 없는 회사입니다. 지금 인슐린 펌프 시스템, 뭐 스마트 웨어러블 관련해서 이제 좀 기대감에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네. 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보시면 제가 선을 하나 지금 그었어요. 여러분들 잘 보이시게 약간 두껍게 이렇게 표시를 할 텐데, 지금 주가가 한 단계 크게 올란 이후에 이렇게 이제 어떤 박스권을 그리면서 주가가 횡보를 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박스권 하단을 잘 찾으셔야 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만 원 부근이 박스권 하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지금 부근에서 조정이 나올 때 요 가격대를 지켜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손절이 가능하시다면 제 생각에는 짧게 손절하시고 다시 뭐 저점 구간을 한번 4만 원 이하에서 노려보신다든지, 이 종목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요. 그렇지 않다면 손절하시고 종목 교체하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오플로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주연 해결사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모두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나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 023153-1611, 1612번이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제가 오랜만에 번호 고지를 하려니까 입이 안 풀리네요. 023153-1611, 1612번입니다. 여러분 두 개의 번호 열려 있으니까 전화 많이 주세요. 자, 이렇게 번호까지 다시 알려드렸으니까 저희 또 달려봐야겠죠.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대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밤늦게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아이큐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63,000, 잠깐만, 63,500원이요. 63,500원요. 비중은 얼마나 갖고 계세요? 15%인데요. 네. 거기다가 저지난주 20일 날 그 샀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금요일 날 샀는데 너무 많이 비싸게 산 것 같아서 또 월요일 날 또 많이 내려가게 돼 또 거기다 또 매수를 또 했어요. 아, 추가 매수 하셨어요? 네, 15%를. 그러면 총 30%인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때는 그날은 또 61,300원에 또 매수를 했거든요. 아, 그러면 한 중간 지점이 한 62,000원쯤 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매수 단가를 낮춰놓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위원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밤늦게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아이큐어 같은 경우는 우상향 흐름에 전고점 돌파하고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위치인데요. 네. 선생님 지금 그러니까 비중이 한 30%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요거 저점에서 추가 매수는 잘 하셨는데, 네. 지금 가격대 부근에서는 선생님 추가 매수하신 부분은 네. 다시 차익 실현하시는 방향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실 때 이점 부분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차트가 네. 선생님이 뜻하지 않게 이제 주가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밑에서 추가로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때 저 텔레비 보고 네. 뭐 8만 원에서 10만 원 간다고 해가지고 또 얼핏 또 거기 기어 확장 넘어가가지고 산 거예요. 아, 그랬구나. 네. 일단 내릴 때 전문적인 추가 아니고. 매수 하신 부분은 뭐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잘 된 부분인데, 네.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다시 한번 빠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이거 생각 안 해본 적이라 생소하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여보세요? 자, 그러면 네. 선생님, 네. 제가 답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네, 예.
30%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절반을 지금 수익권이시니까 챙기시고요. 네. 그러면 15% 보유하게 되고 나머지 15%는 현금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올라갈 건데 만약에 시장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든지 내려온다든지 하게 되면 네. 그때 팔아놓은 15%를 저점에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보신다면 괜찮으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지금 목표가는 얼마 잡으면 돼요? 네? 목표가는 얼마 정도 잡으면 돼요? 글쎄요, 이 종목을 제가 지금 목표가를 잡기는 조금 까다로울 것 같은데 굳이 목표가를 잡자면 신규 상장하고 만들어진 이 고점 부근을 지금 올라서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11월 17일 날 고점 음봉으로 윗꼬리를 쭉 달고 밀렸잖아요. 네. 이날 고점도 제가 봤을 때는 쉽게 돌파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뭐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뭐 목표치를 한번 잡아본다고 할 때 제가 생각했을 때 7만 원을 일단 넘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7만 원요? 네, 7만 원을 일단 넘길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이 들고 뭐 8만 원까지도 기술적으로는 열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재 추가 매수하신 부분은 정리를 하시고 네, 예. 혹시 시장이 빠질 때 종목이 밀려서 내려오게 된다. 네. 그렇다면 네. IQ어를 네. 한 5만 5천 원 이하에서 15%를 추가로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래요? 정리하시고 15% 가지고 계신 거는 뭐 7만 원 돌파하는 거 그리고 8만 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고요. 네. 네, 저좀 밤늦게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네, 우리 투자자님 이제 목소리에 안도감이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7만 원만 들으시면 안 돼요. 저희 해결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이야기 자세히 앞에 해드렸으니까 그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상담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들리세요? 아유, 우리 시청자님께서 잘 안 들리시나? 시청자님 들리시나요? 안타깝게도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문자입니다. 금호 HT 갖고 있습니다. 3,625원에 8% 갖고 있다고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주셨어요. 네. 이런 단위까지. 네네. 어떻게 해볼까요? 간절한 것 같아요, 해결사님. 네, 금호 HT 같은 경우는 네. 이제 S맥의 자회사인데요. 이 회사 지금 이렇게 주가가 9월 달에 급등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그 비상장 회사죠. 코넥스에 상장돼 있는데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래서 장외 거래로 이제 살 수 있는 다이노사라고 이제 그 S맥이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바이오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하고 금호 HT가 합병한다 이런 이슈로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왔다가 고가권에서 지금 조금 밀려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뭐 한 3,200원에서 3,250원 정도의 저항 구간까지 올라올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뭐 눌림이 한 번 정도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요 합병 이슈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다이노사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이슈도 조금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해준다 하면 제 생각에는 한 3,800원, 3,850원 요 강한 매물대가 있는 구간까지는 한번 올라와 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근에서 손절선을 제가 이제 뭐 잡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2,500원 정도를 손절선으로 잡으시고요. 20일 이평선을 다시 찍으러 내려올 겁니다. 그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뭐 한 2,7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때 지금 비중이 8%시니까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단을 좀 줄이시고요. 네. 한 15% 정도까지 비중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뭐 한 3,800원에서 3,850원 잡으시고 추가 매수 가격대는 2,700원 이하로 그리고 2,500원 이탈하게 된다면 추세를 완전히 깨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의견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상담 전화 연결 또 한번 가볼까요? 이번엔 제발 받기를 우리 시청자님 연결된다 볼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우리 애청자님이시네요. 그죠?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떤 예. 종목 갖고 계세요? 바이넥스에 오, 매수가는요? 3만 원에 30 네. 한 5%좀 돼야. 3만 원에 35% 오늘 매수가 근처 왔어요. 그죠, 시청자님? 예, 예. 근처 왔는데. 오래 기다리셔서 예, 팔고 싶으세요? 우리 시청자님? 예.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바이넥스 예. 바로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팔고 싶으시면 수익권에서 좀 파시지. 그래, 좀, 팔기가 좀 해가지고, 그래, 좀 상담 한번 받아보고, 그래가지고 결정을 할까 싶어가지고요. 네, 일단 전화 잘 주셨고요. 예, 선생님 아마 팔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게 좀 오래 기다리신 부분도 있으실 거고 뭐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오래 기다리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예, 다만 비중이 제가 봤을 때 조금 크셔서 예, 예. 그런 마음이 생기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기술적으로 일단 뭐 기업적인 부분은 굉장히 괜찮은 회사거든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좀 고가권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일단 제 생각에 이 종목이 끝났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예. 완전히 끝났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 기간 조정을 좀 거친 후에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인데, 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거니까 예, 예. 31,000원 위로 주가가 좀 올라가게 되면요. 예, 뭐 거기를 이제 돌파하고 안착하고 더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저항권을 돌파할 때는 분할로 비중을 조금씩 줄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5%면 조금 과하게 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20일 이평선을 그저께 이탈하고 어저께 아래로 한 번 더 밀어주고 그리고 오늘 양봉이 강하게 나오면서 단기 이평선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눌림으로 본다고 하면 20선 눌림이 끝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요 오늘 나온 양봉의 저점 부근이 28,000원이거든요. 예, 한 이틀 정도는 뭐 내일 만약에 시가 갭 띄워가지고 시세가 확 터지지 않는 이상은 예, 단기적으로 단봉이 나오면서 예.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한 이틀 정도는. 예, 그런데 큰 조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뭐 만약에 조정 나온다면 한 28,8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저점이 예, 예. 그렇게 한 이틀 정도 있다가 다시 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때는 선생님 어디서 매도를 하셔야 되냐면 예, 31,000원부터 예. 32,500원 사이 있죠. 예. 요 가격대에서 비중을 갖다가 예. 20% 정도 남기시고 예.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를 분할로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실 거고요. 예, 요 종목을 뭐 끌고 가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뭐 조금 목표가 크게 잡아서 39,400원이 지금 고점이었는데 예, 추가적으로 한 35,000원까지는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31,000원 돌파하고 32,000원 부근 요렇게 사이에서 비중 절반 축소하시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예, 장중에 제가 계속 보고 있으면 요 종목이 예. 돌파하는 시점에서의 세력들이 물량을 떠넘기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는지 이거를 볼 수가 있는데 예, 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차트적으로 그림적으로만 딱 대응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31,000원 저항이고 32,000원까지 저항 구간, 매물대가 강한 구간이니까 비중 절반 줄이고 남은 절반만 한 35,000원 정도까지 가져가 보시고 예. 이후에 한 번 더 문의 전화 주시면 그때 또 흐름을 봐서 설명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깔끔하게 투자하세요.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저희 애청자님이시기 때문에 바이넥스 잘 좀 빠져나오셔가지고 수익 많이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리신 만큼. 자, 다음 상담도 가볼까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네, 예스케이고요. 네. 매수가가 22만 원이에요. 비중은 얼마나 갖고 계세요? 10%예요. 10% 정도? 아이고, 오늘 네. 조금 미끄러졌어요. 그죠? 네, 아침에 샀는데 이게 미끄러졌어요. 아유, 오늘 아침에 또 하필 또 이렇게 튈 때 사가지고, 네. 그죠? 아우, 글쎄요. 그냥 어떻게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 드렸어요. 아유, 전화 잘 주셨고요. 해결사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혹시 뭐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저랑 통화를 하셨나요? 아니에요. 저 이거 처음 샀어요. 아, 그러시구나. 이게 SK를 지주사를 사시는 분들이 이제 잘 없는데 지난번에 한번 통하신 분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지금 SK 같은 경우는 네. 큰 조정은 끝났어요, 선생님. 네. 큰 조정은 일단 끝났고 네, 네. 이제부터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을 하는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자잘한 조정 정도 좀 나올 수 있겠고 만약에 시장이 엄청 크게 조정이 나온다. 그렇다면 18만 원 정도까지도 밀릴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되는데 18만 원이요. 예, 시장이 크게 조정이 나온다 하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시총이 큰 지수 관련 주다 보니까 지금 오늘 코스피가 5일선 아래로 밀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데 네. 만약에 큰 폭의 폭락장이 온다 하면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 보지만 만약에 네. 그렇게 된다 했을 때는 뭐 18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굳이 뭐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비중을 한 10% 정도 더 늘린다 생각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한번 시세 크게 나오고 조정이 제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은 끝났어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다시 18만 원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그거는 매수 시점으로 보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예. 그렇게까지는 조정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만 뭐 한 20만 원대까지는 또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예, 제가요. 오늘- 네, 제가요. 네네. 그거를 SK 사이언스인가 그게 이제 일단 이제 올 봄에 좀 지나면 공모주로 나올 것 같다고 그 소리를 듣고서는 제가 조금 이걸 안 들어가 보던 주식인데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10%만 들어갔는데 10%를 더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선까지 제가 떨어지면 10%를 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을까 그것 좀 여쭤보려고 제가 전화 드렸어요. 자, 선생님, 예. 20만 3천 원부터요. 네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18만 원까지. 18만 원까지요. 예. 그렇게 해서 일단 네네. 20만 3천 원까지 안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예. 20만 3천 원 이하로 20만 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만 원 부근부터 추가 매수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추가 매수하실 때는 네네. 1%씩 이렇게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제가 좀 전에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그래서 18만 원까지 딱 만약에 확 밀린다. 예. 그러면 선생님 뭐 추가 매수 하시려고 하셨던 물량을 그때 사시면 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요번에는 17만 9천 원, 18만 원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이 네. 나오게 되면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저점 예, 매수를 분할로 정확하게 내가 어떤 가격대 저점이 될 거다라는 거 모르잖아요. 저도 예, 그렇죠. 기술적으로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예, 뭐 예. 신내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 딱 여기가 저점일 겁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려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격대 부근 오게 되면 예. 천천히 분할로 싸게 모아보는 겁니다. SK 망할 회사 아니거든요. 네, 네. 예, 그리고 큰 조정 다 거쳤고 하기 때문에 예. 이제는 상승 추세로 돌리기 전에 조정 한 예. 번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아유, 예,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우리 네, 시청자님 네. 웃음꽃이 피셨네요. 이거 걱정이신 분들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모두 해결해 드리는데요. 그것도 그렇지만 노란색 오픈 채팅만 저희가 열어두고 있잖아요, 위원님. 서울경제TV 배트맨 이제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노란톡 들어오시면 저희 이주연 해결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과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이주연 위원님 같은 경우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적 수익률이 벌써 도너 리포트 같은 이제 코너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196% 누적 수익률이 났다고. 아, 왜 이런 거 자랑 안 해주셨어요, 해결사님? 200% 되면 하려고 이제 아,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있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4%가 부족했는데. 아, 입이 방정이네. 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곧 누적 수익률 200%라고 합니다. 이런 실력 좋은 해결사님들과 함께 하는 곳이기 때문에 노란색 오픈 채팅방 잊지 마시고 들어와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까지 해결을 해봤으면요. 문자로 좀 넘어가 볼까요? 많은 분들 또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니까 웰크론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사님 6,961원에 20%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정확하게 또 이런 단위까지 보내주셨어요. 웰크론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볼까요? 자, 웰크로는 요게 이제 마스크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처리 관련된 부분도 약간 좀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웰크론 한택이라고 해서 웰크론하고 이렇게 이제 좀 같이 움직이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이제 보통 테마를 나눠서 보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 급등을 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 마스크 관련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이거는 반등이 나온 다음에 이번에 만약에 요 구간이 이제 저점으로 6,0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일단 손절하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박스권 흐름을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요 부분이 제가 이걸 뭐 매일같이 이제 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만에 하나 여기서 이제 위로 시세가 나온다면 좀 괜찮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한 7,8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정말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발을 해서 시장이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만 다 오른다고 했을 때는 뭐 한 8,000원, 9,000원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현실적인 목표가를 제시해 드린다면 한 7,800원에서 7,900원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 6,000원 잡으시고요. 여기 이탈 안 한다면 제가 봤을 때 뭐 반등할 기회가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이 드는데 목표가 7,800원 제시해 드리지만 가급적이면 매수가 왔을 때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고 비중을 그래도 나는 이 종목 계속 끌고 가고 싶다 하신다면 비중을 한 10%에서 5% 정도만 가지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마스크 관련 섹터들 중에서 웰크론 대장도 아니고요. 네. 조금 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웰크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도 문자 하나만 더 가볼까요? S맥 입니다. 1,910원에 30% 들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S맥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이 빠졌는데도 흐름 좋았네요. S맥 어떻게 해볼까요? 네, S맥이 이제 도너 리포트에 제가 2번이나 포함을 시켰던 종목인데 네, 일부러 그래서 드라이하게 이야기했는데 네. 아쉽게도 수익을 크게 주지 못했던 종목이에요. 예상보다는 네,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에 진입된 시점이 이제 9월달 폭락장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켰을 때는 이제 대형주 장세라서 크게 재미가 없었던 종목이긴 한데 재료가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제가 좀 전에 금호 HT 말씀드릴 때 S맥 자회사끼리의 그 합병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S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 혈장 치료제 관련해서 재료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뭐 이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수렴을 해가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박스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점을 갖다가 이제 9월 말부터 저점 잡고 지속적으로 이 파동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높여가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고점은 낮추고 있는 전형적인 삼각 수렴이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을 위로 잡아준다면 좀 강하게 시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가 S맥을 쭉 지켜봐온 바로는요. 2,100원대에서의 매물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여기 2,100원만 오면 매도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위로 방향을 잡아준다면 2,100원의 이 저항 구간을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돌파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지켜보시다가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지는 상황이 올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억 주 이상 나온다. 괜찮은데 만약에 2억 5천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 거래량이요. 그때부터는 좀 매도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2,100원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거래량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홀딩하는 전략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고 당연히 손절가는 지금 이 최근에 단기적인 상승세 나와준 저점 구간인 1,800원 잡으시고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 단기적으로 시세 강하게 나오는 시점이 좀 임박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네. 위로 시세 나올 때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맥 같은 경우는 저희 해결사님께서 공략을 또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힘차게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현대 그린푸드 네. 8,320원에 비중 10%요. 8,320원에 10%. 아, 종목명이랑 비중이랑 매수가를 들으니까 우리 애청자분이신 것 같은데 고동님 맞으세요? 예, 맞아요. 네, 우리 애청자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해결사님께 더 자세히 봐달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현대 그린푸드 저점에서 좀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8,320원이면 거의 뭐 평단의 차이가 지금 없는 상황이네요. 8,320원. 오늘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지난주 금요일 날 했어요. 지난주에 매수를 하셨구나. 네. 자, 일단 추세를 일봉상에서 보면 이제 단기적인 추세가 상승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상승으로 이제 돌리는 흐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8,750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가격대에서 좀 저항을 한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월봉을 보시게 되면 이 장기적인 추세선을 제가 하나를 그어놨는데요. 요 저항 구간 오게 되는 가격대가 제가 딱 말씀드린 그 가격대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항을 한번 받을 수 있는데 그 저항만 잘 벗겨낸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뭐 한 9,200원 그 정도도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큰 그림에서 월봉상에서 바닥을 찍고 이제 추세를 전환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8,800원 부근에 저항을 돌파할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되는데 단기적으로 보신 거라면 한 그 정도 선에서 끊어주시고 다시 흐름 지켜보시다가 저점 매수로 한번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우리 애청자님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빠르게 좀 가볼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저희 녹십자 웰빙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6,950원에 20%요. 16,950원에 20% 해결사님께 빠르게 좀 여쭤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녹십자 웰빙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보유하셔야 되고요. 네. 13,500원 이탈하면 뭐 아래로 한번 조정이 나올 텐데 제 생각에는 이 가격대 지금 계속 지지하는 거 보니까 한 번 정도 깨고 내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깨고 내리면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추가 매수 여력이 없으시면 좀 더 지켜보시는 관점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혈장 치료제 관련해서 녹십자 관련주들이 한 번씩 다 움직였잖아요. 네. 지금 요번에 저점 구간에서 반등 흐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 종목 제가 봤을 때는 한 2, 3주 안으로 시세가 한번 위로 튀어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그때 매수가 오면 네.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줄이시고요. 왜냐하면 매수가 왔다가 다시 빠질 수도 있으니까 네. 절반 줄이시고 남은 물량만 한번 끌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사는 금액만큼은 올 수가 있는 거죠?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올 가능성 좀 높을 것 같아요. 거기가 그래요? 좀 강한 저항 구간이라서 17,000원 네. 정도 오시면 비중을 좀 많이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성님 투자하세요. 예. 네,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오늘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오늘 시장이 또 흘렀기 때문에 내일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해결사님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이슈도 있고 제약바이오주 갖고 계신 분들도 오늘 가슴이 쿵 했을 것 같은데 뭐 오늘 하락한 종목뿐만 아니라 내일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위원님? 내일장은 일단 좀 관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유는 코스피가 5일선을 이탈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단기적인 조정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는 11월에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던 외인들 수급에 좀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방송에서도 들으셨겠지만 MSCI 이제 비중 조절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좀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마무리됐다고 하면 다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선물까지 오늘 매도가 같이 나왔다는 부분이 조금 조정이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시장이 뭐 만약에 큰 폭으로 빠지지 않고 이제 조금씩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그동안 이제 대형주들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은 지금 추세가 상승으로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 관련 주들, 그러니까 특히 중소형주들은 좀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고 만약에 상승 종목이 훨씬 작다 내일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조금 단기적으로는 조정장이 올 수 있겠다라고 걱정을 하시고 조심하는 게 좋겠네요. 조심하시는 게 신규로 진입하시는 부분도 조금 저점 매수 관점으로 조정이 나오면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 좀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노란톡 잊지 않으셨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공식 노란색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궁금하신 점들은 추가적으로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한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주신 저희 해결사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눌게요. 해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하나의 컴백과 함께 심야상담소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또 놀러와 주세요. 그럼 저는 해결사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